14. 플랜랜드의 본질에 대하여 얼마나 내가 헛되이 설명했는가. 황홀경의 상태에 있는 왕을 상식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야 할 때가 되었다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진실, 즉 플랜랜드의 본질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게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폐하께서는 백성들의 위치와 모양을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폐하의 왕국에 들어오기 전에 저는 시각에 의해 구별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선이고 다른 이들은 점이며 그중 몇몇 선들은 훨씬 컸습니다. 그대는 불가능한 일을 말하고 있어. 왕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대는 헛개비를 본 것이 틀림없어. 왜냐하면 시각에 의해서 선과 점 사이의 차이를 발견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물의 본성에 비추어 볼 때 불가능한 일이오. 그 차이는 청각에 의해서만 발견될 수 있으며 같은 수단에 의해서 짐의 모양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 뿐이오. 짐을 보시오. 짐은 하나의 선이오. 이 라인랜드에서 6인치의 공간을 가진 가장 긴 선이오. 6인치의 길이겠죠. 나는 감히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왕이 말했습니다. 공간은 길이일 뿐이오. 다시 한번 짐의 말을 가로막는다면 가만두지 않겠소. 나는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꾸짖었습니다. 그대의 이해력이 좀 둔한 것 같으니 그대의 귀로 확인시켜주겠소. 어떻게 짐의 두 목소리를 듣고 짐의 두 아내가 짐의 모양을 아는지 그대의 귀로 똑똑히 확인해 보시오. 지금 이 시간 한 명은 여기서부터 북쪽으로 6,000마일 70야드 2피트 8인치 떨어져 있고 또 한 명은 그 거리만큼 남쪽에 있는 아내들을 불러보겠소. 그는 슈 하고 소리치더니 흡족한 태도로 계속했습니다. 지금 짐의 목소리를 듣고 짐의 아내들은 첫 번째 소리가 두 번째 소리보다 6.457인치만큼 나중에 도달한다는 것을 알 것이요. 그래서 짐의 아내들은 내 두 입 중 하나가 다른 입보다 6.457인치만큼 멀며 그 결과 짐의 모양은 6.457인치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추론할 것이요. 물론 짐의 아내들이 내 두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런 계산을 하지는 않소. 그들은 결혼하기 전 오직 한 번 계산할 뿐이요. 그러나 그들은 언제라도 그것을 할 수 있소. 같은 방법으로 짐은 청각을 이용해서 짐의 백성들 누구라도 그들의 모양을 측정할 수 있소. 하지만 만약에 남자가 그의 두 목소리 중 한 목소리로 여자 목소리를 흉내낸다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의 남쪽의 목소리가 북쪽의 메아리와 구별될 수 없을 정도로 꾸며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말했습니다. 그런 속임수 때문에 꽤 불편해지지 않는지요? 그리고 사기수를 체크할 수단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를테면 폐하의 백성들이 서로를 느끼도록 하는 것 말이죠. 이것은 물론 어리석은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느낌은 그러한 목적에 부합되는 해답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왕을 화나게 할 요량으로 질문을 했고 그것은 완벽하게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무엇이라고? 그가 두려움에 떨며 소리질렀습니다. 그대가 말한 의미를 설명하시오. 느끼고 만지고 접촉하는 것이지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만약 그대가 말하는 느낌의 의미가 두 개인이 둘 사이에 공간이 전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깝게 접근하는 것이라면 이방인이여 명심하시오. 짐의 왕국에서 그러한 위법 행위는 죽음으로 다스려질 것이오. 그 이유는 분명하오. 그런 접근으로 쉽게 부서질 염려가 있는 연약한 형상의 여자들은 국가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오. 그러나 여자들은 단지 시각적으로는 남자들과 구별되지 않소. 따라서 남자는 물론 여자도
서로 너무 가까이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요. 또 그대가 만진다고 일컫는 이 불법적이면서도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과도한 접근에 의해서 도대체 무엇을 이룰 수 있겠소? 그 조잡하고 만지는 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결과는 청각을 활용하면 더 빠르고 정확하면서도 쉽게 얻을 수 있는데 말이오. 또 그대는 사기술의 위험에 대해서 말했소.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소. 왜냐하면 목소리는 그 존재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지에 의해서 임의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요. 설사 만약에 견고한 사물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짐에게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느낌이라는 감각을 통해 각각의 크기와 거리를 입증하면서 수천만에 이르는 내 백성들 옆을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다고 해봅시다. 도대체 그와 같이 부정확하고 우스꽝스러운 방법을 쓴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력이 낭비되겠소. 반면에 청각을 통해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짐은 라인랜드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정신적, 영적, 육체적, 지역적 현황을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 있어. 귀를 기울여 보시오. 듣기만 해 보시오. 그는 그렇게 말하더니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엑스타시에 빠진 사람처럼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가 내게는 릴리프트의 수많은 메뚜기들이 찍찍거리는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진실로 폐하의 청각은 꽤 괜찮은 이점을 가져다주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결핍들을 보충해주고 있군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라인랜드의 삶이 필연적으로 따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나의 점밖에는 볼 수 없다는 것, 하나의 직선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할 수 없다는 것, 아니, 직선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다는 것, 플랜랜드에 우리에게 허용된 선에 대한 전망조차 가질 수 없는 것, 제게는 폐하와 같은 청각구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저도 인정합니다. 폐하께 그토록 큰 즐거움을 주는 라인랜드의 음악회라는 것도 제게는 찍찍대는 울음과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뒤엉킨 소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저는 최소한 시각에 의해 점과 선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제가 이 왕국에 오기 전에 저는 폐하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춤을 추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폐하의 바로 왼쪽에 있는 7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8명의 남자와 2명의 여자와 함께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대가 말하는 왼쪽이니 오른쪽이니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으나 숫자와 성에 관해서는 정확히 맞소. 왕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짐은 그대가 이것들을 보았다는 사실에 대해 부정하고 싶소. 왜냐하면 그대가 어떻게 모든 남자들의 선을, 즉 그들의 내부를 볼 수가 있겠소. 그대는 그것들을 들은 것이 분명하오. 그리고 꿈에서 본 것이오. 그리고 그대가 말하는 왼쪽과 오른쪽이란 말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싶소. 내 생각에는 아마도 북쪽과 남쪽을 당신 나름대로 말한 것 같구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대답했습니다. 남쪽과 북쪽으로 움직이는 것 말고 제가 왼쪽에서 오른쪽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습니다. 괜찮다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동작을 내게 보여주시오. 안 됩니다. 폐하께서 그 선에서 아주 자리를 떠나시어 벗어나시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짐의 선을 벗어나 잠시 떠나라고. 세상을 뜨라는 말이오. 이 공간을. 그렇죠. 폐하의 세상을 떠나십시오. 폐하의 공간을. 왜냐하면 폐하의 공간은 진정한 공간이 아닙니다. 진정한 공간은 평면입니다. 하지만
폐하의 공간은 단지 하나의 선일 뿐입니다. 만약 그대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이 동작을 그 안에서 나타내 보일 수 없다면 짐에게 말로 설명해 보구려. 만약 폐하께서 폐하의 오른편과 왼편을 구별하실 수 없으시다면 어떤 말로도 제가 말씀드린 의미를 명쾌하게 폐하께 설명해 드릴 수 없을 것 같아 두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폐하께서는 그렇게 간단한 구별을 못하실 리가 없습니다. 짐은 그대의 말을 조금도 이해할 수 없소. 아,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선명하게 할 수 있을까요? 폐하께서 똑바로 이동하실 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즉, 폐하의 옆이 앞이 되도록 폐하의 눈을 돌리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가끔 들지 않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폐하의 양끝 방향으로 언제나 움직이는 대신에 다른 쪽 방향, 즉 폐하의 옆쪽으로 움직이고 싶으실 때가 전혀 없었습니까? 전혀. 그리고 도대체 그대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어떻게 사람의 내부가 다른 방향에서는 정면이 될 수 있어? 또 어떻게 사람이 그의 내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단 말이오? 그러면 말로는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행동으로 보여드리죠. 제가 폐하께 보여드리고 싶은 쪽으로 라인랜드에서 점점 벗어나 이동하겠습니다. 말을 하면서 내 몸을 라인랜드 바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내 몸의 일부가 그의 영역과 그의 시야에 남아있는 동안에 왕은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대를 지금 보고 있어. 그대는 가만히 있구려.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오. 그러나 마침내 내가 선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자 그는 가장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 질렀습니다. 그녀가 없어졌다. 그 여자가 죽었다.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내가 응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라인랜드 바깥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폐하께서 공간이라고 말씀하시는 직선 바깥에 있으며 사물을 원래 그대로 볼 수 있는 진정한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저도 폐하의 선, 폐하께서는 내부라고 부르시는 그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폐하의 북쪽과 남쪽에 있는 남자와 여자들도 볼 수 있으며 그들의 순서와 크기와 그들 사이의 간격을 묘사하면서 지금 그들을 하나하나 세보이겠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들을 세보이고 나서 나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소리쳤습니다. 결국 폐하를 확신시켜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한 후 나는 라인랜드로 다시 들어가 그 전의 자리로 정확히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왕은 응수했습니다. 비록 그대가 목소리를 한 개만 가지고 있어서 아직도 남자가 아니고 여자인 것 같소. 하지만 만약 그대가 조금이라도 지각 있는 남자라면 그대는 이 성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오. 그대는 짐의 감각들이 파악하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선이 있으며 짐이 매일 의식하는 것 외에 또 다른 동작이 있음을 짐 보고 믿으라고 하였소. 이제 짐의 차례요. 짐은 그대에게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요구했었소. 그런데 행동으로 보여주는 대신 그대는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약간의 마술을 부렸을 뿐이요. 또 그대는 그저 40명 정도의 내 수행원들의 숫자와 크기를 말했소.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애들도 다 아는 사실을 짐에게 말했을 뿐이요. 이보다 더 얼토당토 않으면 무례한 일이 있을 수 있겠소. 그대의 어리석음에 대해 인정하든가 아니면 이제 그만 우리 영토에서 나가주시오. 그의 외고집에 화가 나고 특히 나의 성에 대해 그가 무지한 것에 대해 분개하여 나는 전혀 절제되지 않은 말로 맞받아쳤습니다. 이 멍청한 자 같으니라고. 당신은 당신이 가장 완벽한 존재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당신은 가장 불완전하고 어리석은 자야. 당신은 그저 점 하나 외에는 못 보면서 모든 것을 보고 있다고 큰소리치고 있다고. 당신은 한 직선의 존재만을 추론하는 스스로에 대해 우쭐해하겠지.
하지만 나는 직선들을 볼 수 있으며 각도와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그리고 동그라미의 존재까지 추론할 수 있어.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 나야말로 불완전한 당신의 완성품이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해. 당신은 하나의 선일 뿐이야. 하지만 나는 내 나라에서는 사각형이라고 부르는 많은 선들 중 하나의 선이야. 그리고 비록 당신과 비교해서 엄청나게 우월한 나이지만 플랜랜드의 귀족 사이에서는 하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지. 그래서 나는 당신들의 무지를 계몽시키려는 희망을 갖고 여기를 방문하게 되었던 거야. 이 말을 듣고 왕은 마치 나를 대각선으로 자를 것처럼 무시무시하게 소리 지르면서 내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수만 명에 이르는 그의 백성들이 마치 전쟁이라도 할 것처럼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가 격렬하게 커져서 마침내는 수만 이등변 삼각형 군대의 함성 소리나 1000명의 오각형 보병들의 소리에 버금간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주문에 걸린 듯 넋이나가 꼼짝 않은 채 나는 임박한 파국에 대해 말할 수 없고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끄러운 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왕이 점점 내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때 아침 식사를 알리는 종소리에 잠이 깨어 나는 플랜랜드의 현실로 돌아왔습니다.